거기 한번 봅시다. 자, 20페이지 문제 10번. 이거는 별표 3개 놓을까요? 아까 풀었던 문제. 자, 20페이지 문제 10번. 이거는 자주, 올해도 출제가 됩니다. 10번 문제. 자, 이제 11번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 한번 봐봐요. 장문이에요, 중문이에요? 단문이죠. 이 단문은 뭐예요? 짧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따지는 문제야, 따지는 문제. 그러면 거기 밑에 이거는 5, 4, 3, 2, 1로 가는 겁니다. 따지는 문제, 따지는 문제. 이거는 1번에도 안 갖다 놔요. 봐봐요. 다음 중 지적 공개주의, 공개 동그라미 쳐놔봐요. 공개주의. 자, 그럼 몇 번부터 읽어요? 5번부터. 그럼 등기 촉탁 출처나봐요. 촉탁이 공개는 아니잖아요.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자, 4번은 어디에다 키워드를 잡아요? 청구, 청구. 청구가 공개거든. 그러면 거기 3번 지문, 4번 지문, 3번은 어디예요? 고시, 고시. 자, 3번, 2번 지문은 어디예요? 열람, 발급, 발급, 발급. 그 다음에 1번 지문은 뭐예요? 열람. 그래서 이것도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개주의에서 대표적으로 열람과 발급 공개해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지적 무슨 주의다? 공개주의. 특히 뭐 때문에 이 문제를 풀었냐면 3번 주잖아요. 3번. 4번 지문 행강평가 나요. 4번. 경계보건 청량. 원래는 청구가 안 들어가요. 그냥 경계보건 청량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래서 경계보건 청량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경계보건 청량이 있던 경계를 복원해달라고 청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적 무슨 주의? 공개주의. 그럼 경계보건 청량은 어때요? 청량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툭 쳐요. 그러면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오케이. 그 밑에다 검사 청량 X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고요. 자,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볼래요? 뒷장을 넘겨봐서 문제 14번이 가장 좋아요, 여기에서. 문제 14번, 이렇게 이제 박스를 하나 써놔요. 지적지도, 등기지도에 박스를 딱 쳐놓고 별표를 하나 해놔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이제, 시간은 50초 드릴 테니까 풀어봐요. 문제 14번. 자, 다 푼 사람은 요약집을 찾아 계세요. 찾고 딱 어디 파트에 나와 있는지 딱 기본서를 찾아 놓으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다 풀어보셨어요? 그럼 요약집 몇 페이지예요? 7페이지. 그러면 복습한 사람은 문제집에다 써놔요. 자, 22페이지 14번 옆에다가 문제. 자, 옆에다가 요약집 몇 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라고 써놓고요. 자, 7페이지. 썼어요? 그러면 문제집 옆에다가 뭐라고 써요? 문제집 22페이지라고 써놔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거기, 자, 7페이지 옆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는 뭐예요? 문제집 몇 페이지? 22페이지 14번이라고 딱 써놔요. 자, 14번. 그러고 이제 복습을 하라고요. 집에 가셔서. 복습 시간을 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 다 써놨으니까, 뭐예요? 자, 복습할 필요는 그만. 자, 봐봐요. 쓸 필요는 없어요. 자, 봐봐, 이제. 연습 좀 하고 갑시다.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몇 하나 되어 있어요? 이 하나 되어 있어. 요 관계를 머릿속에 떠나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지적 그러지 말고 사실. 요거는 뭐예요? 권리.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뭐예요? 지적제도가 있고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뭐가 있다? 등기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쓸 필요 없이 대장. 여기는 뭐예요? 등기부.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되어 있다? 이 하나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지목이 바뀌었어요. 지목이 바뀌었다.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어디가 먼저 바뀌어? 대장. 그럼 선대장. 부등기가 돼.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이 촉탁제도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요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어디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어디에?
등기소에 알려준다. 알려준다는 뭐라 그래요? 촉탁이라고 그래. 그게 촉탁이야. 그래서 그게 바로 등기 촉탁이야. 이번에는 봐봐요. 소유자가 바뀌어서 어디가 바뀌어요? 등기.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이 돼.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등기소에서 어디로? 지적소관청에 뭐 했다고? 등기를 마쳤다고, 필했다고 통지해줘. 뭐 외울 게 뭐 있어요? 이거는 그럼 무슨 통지? 등기 필 통지제도. 이거는 등기 촉탁제도가 발생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등기 촉탁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봐요. 뭐예요? 합병. 합병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병을 생각하라고, 합병. 자, 합병을 시켜봐요. 몇 필지예요? 자, 2필지죠. 합쳤죠. 뭐가 달라졌어? 면적, 경계, 좌표. 면적이 달라졌죠.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합병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 자, 지번이 바뀌었어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지번 변경은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네. 자, 그러면, 자, 분할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등기 촉탁 사유가. 분할. 발생해야 안 해요? 해죠. 자, 분할을 시켜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분할을 시켰죠. 뭐가 달라져서? 면적,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는 다 외웠네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경계가 바뀌었어요. 경계가 바뀌었어. 경계가 바뀌었으면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다시요. 경계가 바뀌었어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경계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생각을 좀 하라니까. 등기부를 생각하라니까. 자, 좌표가 바뀌었어요. 좌표. 좌표는 뭐예요? 그 사실이죠. 그럼 좌표는 뭐예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관계의 변동이 그래서 원칙이라는 말을 써주잖아. 원칙. 제가 언제나 말을 안 써주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어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봐봐요. 그러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신규 등록이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신규 등록 등기 촉탁 사유에서마다 제외. 그래서 자주 출제라는 거야, 의미가. 자, 등록 전환이에요. 등록 전환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등록 전환 한다. 왜? 산칠이 7번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결번이 발생함으로써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잖아. 그럼 등기 촉탁, 그러면 등록 전환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 등기 촉탁 사유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암기할 사유가 많다는 거야, 이제. 자,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은 원칙적으로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이야. 그러면 다시 이제 요약집 아까 7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서 바로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까 기능은 5번째 줄이죠. 사실관계를 중시하고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야. 그럼 맨 마지막 하나 심사방법,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 그대로 깔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이제 봐봐요. 문제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틀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틀린 거. 중문이에요? 단문이에요? 한번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5번 가볼까요? 자,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잘라요. 잘랐어요. 앞에, 그러면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여기가 이제 주어야. 근데 거기 앞에 중심키가 권리야. 권리 동그라미. 권리는 뭐가 중심이야? 대장이야, 등기부야? 등기부. 그럼 대장이 따라 붙었네. 그죠? 아마 X다, 오다. X.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니까 대장 항상 권리라는 것은 뭔가 등기부를 중심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권리 그 자체의,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나와요? 5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저기 봐봐요. 4번 갑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는 잘라봐요. 잘랐어요? 보전 동그라미. 보전이 뭐예요? 처음이야, 처음.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 그러면 우선 뇌를 기초로 대장을 기록으로. 나왔네요. 맞는 문장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그게 3번 질문입니다. 대장소관청이 부동산 표시 동그라미 쳐놔봐요. 부동산 표시. 여기에서 중심이 표시야. 표시는 권리를 툭 쳐. 사실이야. 사실 툭 치면 등기 촉탁으로 가 있어야 돼, 벌써. 자,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벌써 등기 촉.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풀이할 때. 벌써 어디가 중심인지도 모르고 나니까 맨날 재수에 맡겨요, 재수. 재수 좋으면 맞고, 재수 없으면 틀리고. 그런 건 뭐다, 재수에 맡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얼마나 재밌는데. 문제풀이가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거 하면. 막 문제를 풀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 돼, 욕망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욕망이 생겨야 되는데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뭐예요? 자꾸 풀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 되는데 문제만 풀면 요즘 도서관에 앉아서 뭐예요? 한숨 소리만 들려. 맞으면 막 이게 이 소리예요. 도서관에 앉아 있어봐요. 문제 풀다가 맞으면 그래 틀리면 이거 도서관에서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답을 보지 마세요. 답을 보면 해설을 보면 안 돼. 실력이 안 늘어. 해설은 어디를 봐요? 요약집을 찾아서 해설을 찾아. 정답은 확인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찾는 게 공부거든. 찾는 게 공부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찾아놓으면, 요게 요약집 어디 부분에 있다. 그거 못 찾으면,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이 대략 어디에 있다. 기본서 요약집 어디에 있다. 그래서 그것만 찾으면 공부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3번으로 가보죠. 2번.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잘라봐요. 그러면 등기명인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요. 피천덕을 피칠갑으로 바꾸잖아요. 명칭이 바뀐 거죠. 개명이죠. 그러면 우선 뭐가 따라붙어? 등기부. 등기부가 등기 기록이거든. 그러면 2번 맞네요. 자, 이번에 등기부의 표제부에 적히는 사항에 대하여 잘라요. 거기까지가 잘라놔야 돼. 자, 거기에서 중심키는 표제부야. 표제부 절차 나와요.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뒤에 대장이 따라붙어야 돼. 대장 따라붙었어? 예, 그럼 맞는 문장입니다. 얼마나 재밌냐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를 풀지 말고 하나씩 이렇게 진짜 재밌어요, 문제풀이. 요즘 제가 뭐예요? 너무 재밌어서 미친다라는 거야. 여러분, 요즘은 정답이 뭐예요? 그는 집에 가셔서 말끝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밥 먹었어요? 정답이 안 먹었어요. 이게 직업병입니다. 직업병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14번. 이거 꼭 풀어놔야 돼. 지적재다 등기죄의 기초야. 이제 출발점. 문제 14번은 꼭 풀어놔야 됩니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러면 뒷장 17번 그거 17번. 자, 문제 17번이 있어요. 예, 문제 17번은 여기 옆에다 써먹을 붙여요. 영어야, 영어예요. 영어는 이제 별표가 5개짜리야. 영어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영어를 알아야, 변명을 알아야 먼저 문제를 풀어나갈 거 아니에요. 자, 시간은, 50초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요. 아까 문제 풀라고 그럴 때 장문, 중문, 단문 빨리 생각하고, 틀린 거 X하고, 됐어요? 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장문이에요? 중문이에요? 장문. 그러면 이렇게 읽어봅시다. 3번 가볼까요? 등록전환이란 임에서 뭐로 가는 거? 토로 가는 거. 등록하는 것이나 잘라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말하는 것이다. 어때? X. 정답은 3번이네요. 그래서 이제 3번 웃고 가는 거야. 웃고 가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말하는 거지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임에서 토.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4번 가보죠. 토지의 표시 줄 쳐놔봐요. 표시는 권리의 사실. 일단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나오면 세어봐요. 몇 개예요? 6개예요? 6개예요? 그러면 이제 6개만 이제 읽어보는 거야. 소재 툭 치면 사실, 지번 툭 치면 사실, 지목 툭 치면 사실, 경계 툭 치면
사실. 좌표 특징은 사실. 면적 특징은 사실. 맞네요.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사실로 마무리됐네. 만약에 5개다. 그러면 5개면 풀 필요 없어. 그냥 X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5개가 나오는데 뒤에 등자가 나오면 또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요. 만약에 7개가 나왔다. 그러면 읽어볼 필요도 없어. 찍고 가는 거. 그것도 문제 푸는 하나의 요령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7개가 나오면 분명히 소유자를 집어넣을 거야. 소유자는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일단 세워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 6개 쓸 때마다 소재, 사실, 집안, 사실을 먹고 들어가야 돼. 만약에 5개 나오면 볼 것도 없어. X야. 근데 혹시 5개가 나왔는데 뒤에 등자가 있으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문제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4번은 맞네요. 지목 변경이. 지목 변경이란, 그러면 중심키를 어디에다 거놨어요? 지적 공부에 이게 포인트야. 아무 데나 걷지 말고. 그러면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할 때만 지목 변경이야. 이 말은 결론적으로 사실상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 아니야. 지목 변경이 되려면 어디에 지목이 바꾸어 등록해야 돼? 지적 공부에. 그러니까 지적 공부의 지목이 바꾸어져야 돼. 그게 지목 변경이야. 사실상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자, 지적 공부에 잡종지로 돼 있는데 자기가 뭐다? 주차장이다 오늘부터. 그거는 지목 변경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에 달라져야 돼? 지적 공부에. 자, 그러면 거기, 1번으로 갑니다. 읽어봐요. 자, 벌써 봐봐요. 몇 필지인지 한번 봐볼래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뭐야? 면적, 경계, 좌표. 요걸 정하는 정량이 무슨 정량? 지적 정량. 바로 지적 정량이라는 그러면 중심키가 더 들어가서 면적, 경계, 좌표. 거기가 안 들어오면 벌써 게임 끝난 거야. 게임 끝난 거예요. 자, 2번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잘라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잘라요. 몇 개예요? 4개. 10거죠? 그러면 이건 별 수 없어. 외워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평가의 가격. 이게 이제 25회 때 기출문제야.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 2, 3, 4. 5번의 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자, 그러면 그러면 1번은 뭐예요? 1번은 어디로 가야 돼? 1번은 지적 청량에서 나올 거고, 올해 부동산 종합 공부 반드시 출제될 거고, 3번 등록 전환은 등록 전환의 개념으로 들어갈 거고, 4번은 1장에서 남을 거고, 토지의 표시. 모든 근본이 되는 게 토지의 표시고, 5번은 무슨 변경? 토지 이동 사유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그러면 요 5개 지문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게 올해 2번이야. 2번은 특별히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 17번은 그래서 별표가 5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봤으니까 용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워밍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19번으로 가보죠. 자, 문제 19번은 자기가 틀렸으면 집에 가서 복습하고 맞았으면 복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장에 왔어요. 50초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자, 그럼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옳 써놓고, 자, 중문, 장문이네요. 3번부터 끌고 가자고. 자, 3번은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근데 그 중간에 뭐라고 써놨어? 지적 정량을 시행해서. 그 자리가 보여야 돼요. X네요. 자, 3번은 경계점 줄 서나봐요. 그럼 점 동그라미.
그러면 벌써 시선 처리가 점점으로 가 있어야 돼. 선의 굴곡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제대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4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 그러면 정답은 4번이네. 그러고 웃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라고, 단축을. 그럼 5번 갑니다. 축적 변경이란 툭치면 지적도. 근데 뭐가 있어? 임의하도, 삭제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축적 변경은 지적도야, 지적도. 지적도. 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는 맞네.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 그러면 축적 변경은 임의하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X네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으로 가볼까요? 지적성 환청이란 줄 쳐놔봐요. 그러면 어디를 중심키를 잡았어요? 자기가 연필로 권하야죠.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예요? 지적 공부를 관리야. 지적 공부 관리. 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요게 중심키야.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포함, 재포함이 바뀐다라는 거야. 자, 일반 시장은 바빠, 안 바빠? 안 바빠. 그 행정시장은 포함이 되는 거야. 대도시장, 수원시장은 바빠, 안 바빠? 바빠. 그래서 포함이 아니라 제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치구청장이 아닌 구청장은 포함이 제외요. 포함. 그러면 여기가 틀렸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를 주의 시장, 여기 대도시시장, 즉 수원시장이거든. 그러면 수원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그럼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키를 못 잡으니까,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요 중심키를 못 잡으니까 뭐라는 거야?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이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럼 봐봐요. 서울시장 바빠, 안 바빠? 바빠. 그럼 지적서 관청이 아니네요. 그러면 부산시장은 바빠, 안 바빠? 바빠. 그러면 광역시장은 제외되네. 수원시장은 바빠, 안 바빠? 바빠. 바쁘다며. 그럼 제외야, 포함이야? 제외. 그래서 자치구가 아닌 구를 주의 시장. 이게 바로 대도시시장. 수원시장이거든. 그럼 수원시장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를 중심을 못 잡으니까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요 중심키를 못 잡으니까 맨날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이 헷갈린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그건 안 해오더라도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중심키를 잡으면 충분히 포함과 제외 포함을 암기 안 하더라도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X네. 자, 토지이동이란 그러면 줄 찾아봐요. 토지이동이란 그러면 어디에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근데 소유자가 왜 나와? 그렇죠, 소유자가.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게 바로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네.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지번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다. 지목 변경은 이다. 합병은 이다. 분할은 이다. 축적 변경 이다. 도시개발 이다. 왜? 토지 표시가 달라지잖아.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럼 암기 사유가 팍 줄어든다는 겁니다. 암기할 게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개념 하나 요걸 외움으로써.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번 지문 요거 잘 잡아야 돼요. 19번에 1번. 요거는 틀린 사람들은 1번 잡고요. 그 다음에 저기 3번, 2번 지문 잡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5번 지문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 1번, 그 다음에 2번, 5번 지문 요거는 꼭 복습을 해놔야 됩니다. 맞은 사람은 복습할 필요 없고, 틀린 사람은 집에 가서 복습하고, 맞더라도 꼭 다시 1번하고 2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은 꼭 복습 요망하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있는 하나의 뭐예요? 청진기, 잣대, 좌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틀린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26페이지 뭐가 나와 있죠? 토지 등록이 나와 있네. 자, 1번, 문제 1번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문제 1번은 요거는 이제 박스를 쳐놓고, 요거는 이제 필지라고 써놔요. 필지. 요거 문제 1번은 별표가 3개짜리야. 필지 자체로의 별표가 3개짜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요거는 별표가 3개가 붙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요거는 써놔요. 올해 합병이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합병의 성립 요건으로 떨어져 들어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합병의 성립 요건을 풀기 위해서는 필지의 성립 요건을 알아야 돼. 필지의 성립 요건을. 한번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봐요. 한번 이제. 됐어요?
자, 여기 한번 보죠. 무슨 문제예요? 박스 문제예요. 근데 박스 문제는 빨리 커버해야 돼요. 뭐 이게 문제를 읽어봐요. 모두 바르게 묶인 거예요? 모두 몇 개예요? 묶인 거죠. 몇 개인가 아니죠? 몇 개인가는 지문으로 갈 필요가 없어. 여기를 바로 박스로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모두 묶인 거 그러면 요거 지문으로 가야 돼. 지문으로 가봐서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기억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리언은? 리언은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리언부터 읽으면 되는 거야. 리언부터. 자, 그러면 리언은 뭐라고 써놨어? 등록 시기의 동일. 이거는 없네요. 그럼 리언이 들어간 거 삭제. 삭제됐어요? 그러면 삭제되면 몇 번이 삭제돼요? 3번하고 4번. 지금 소유자 동일 찾았어요? 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럼 이것이 안 들어간 거 삭제. 정답은 3번. 자, 만약에 몰랐을 때는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박스 문제는 항상 요거부터 봐요. 요거 지문을 보기 전에 요 지문을 먼저 보라고. 혹시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봐봐요. 기억도 있고, 기억도 있고, 기억도 있고, 기억도 있고, 기억도 있어. 요 문제 풀으라고 했는데 기억 읽은 사람은 금치산자야. 아직 문제 푸는 요령을 모르는 겁니다. 좀 문제다운 문제를 풀어봐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이제 문제를 20개를 더 맞아줘야 되거든. 자, 이제 40점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40점은 확보가 돼 있어. 더 있어요. 이제 20점만 더 올리면 돼. 20점. 몇 개예요? 8개만 올리면 여기 100%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은 그럼 봐봐요.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건보라요. 여기 건보라요. 건보라예요. 자, 두 필지를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소유자가 같으니까. 동일성이죠?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몇 필지예요? 세 필지. 합병할 수, 필지로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집안이 연속돼. 그럼 생각해봐요. 일단 소유자가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지목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지목, 축척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구로동이고 여기는 가리봉동. 돼, 안 돼? 안 돼. 법정 동의가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집안이 뭐 돼야 돼? 연속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기등기고 여기는 미등기야. 등기 여부가 동일해? 아니라죠. 그럼 필지를 성립할 수 없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럼 여기에서 봐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결론적으로 몇 필지예요? 두 필지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그럼 합병의 성립 요건은 필지의 성립 요건하고 동일해져 버린다라는 거야. 결론은. 자, 그러면 1번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지번 부여자의 동일 동그라미. 맞네요. 등록 시기의 동일, X. 소유자의 동일, O. 도면 축척이 동일해야 되네. O.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돼야 되네. O. 토지 등급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왜 토지 등급이 나오는데? 자, 토지 등급은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잖아.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문제풀이가 재밌냐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결론적으로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공통분모를 했더니 동일성과 연속성이야. 그러면 나머지 동일한 것은 외울 필요 없이 감각을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완전히 이제 섭렵이 됐는지 문제 2번을 풀어보라는 거야. 문제 2번. 만약에 문제 2번을 못 풀었다.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은 아직 완전 깨차고 이해를 못한 겁니다. 문제 2번 한번 풀어봐요. 시간은 40초입니다. 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자꾸 시간 주네요. 자, 2번까지, 3번까지 갔다 그러면 모르는 거야, 아직. 필지의 성립 요건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문제 2번.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잖아. 성립 요건을 갖춘 거 그랬으니까 오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장문이죠? 단문이죠? 자, 1번 갑니다. 쭉 이렇게 읽어보자. 자, 토지의 전체를 A가 소유하면서 잘라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소유자가 동일하구나. 하나는 뭐예요? 주된 농조가 농지로서 농가 가수원이래. 논이 뭘까요? 답이잖아, 답. 그렇죠, 가수원. 지목이 동일해요? 안 하죠. 그러면 탈락. 지목은 당연하지 않네. 자, 이번은 토지 전체를 A, B가 공유하면서 잘라봐요. 소유자가 동일하네.
주된 농지의 농지로서 파실에, 전이래. 그럼 지목도 동일하네. 그럼 정답은 2번이네. 그렇죠? 2번. 지목이 동일하니까. 소유자도 동일하고 지목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문제 1번을 풀고 2번을 접근을 못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명명. 우리 형님들은 뭐예요? 앵무새야. 그냥 맨날 노래만 불러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이렇게. 그럼 3번은 왜 안 되는지 봅시다. 토지의 전체 A가 소유하면서 잘라봐요. 소유자가 동일하네. 자꾸 자르는 연습을 하라고 문제 풀 때. 이걸 자르는 연습을 해야 우리 긴 문제들을 한 템포 쉬고 들어가는 거예요. 2번 다시 안 읽는다고. 거기까지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살짝 자기가 오 하고 가는 거야. 주된 용도가 대이나 두 개의 법정동 줄 서나봐요. 지번 부여지역이 동일하지 않네요. 그러면 오는 필지로 성립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4번에 토지의 전체를 A가 소유하면서 잘라봐요. 소유자는 동일하네요. 주된 용도가 목적용이나 하천으로 양쪽이 분리 동그라미,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네요. 자, 토지의 전체를 A가 소유하면서 여기는 소유자는 동일하네요. 주된 용도의 종교 형기나 연결된 한쪽의 토지는 미등기래. 그럼 한쪽은 기등기고 한쪽은 미등기. 그럼 등기 여부가 동일하지 않네요. 필지로 성립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문제 1번을 우리 샘플 문제로 잡아서 집안에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을 알았다. 그러면 그걸 워밍업을 2번을 못 풀었다. 그러면 본인이 암을 치료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맨날 앵무새처럼 노래만 부르고 있다라는 거야. 완전 우리가 100명을 알아야 완전 문제를 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문제 4번이에요. 문제 4번. 문제 4번은 별표 3개 놓고 자, 문제 4번 일단 그 밑에다가 요거 한번 써고 가요. 27페이지 그게 하단에 여백이 많다니까 한번 자기가 한번 암기가 됐는지 테스트 한번 하고 가요. 양입지의 성립 요건을 한번 써보고 자, 양입지의 제한 요건을 한번 써봐요. 문제 풀기 전에.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었어요? 3개가 있었죠. 자, 그러면 자기가 요걸 만약에 요 밑에 성립 요건과 제한 요건을 한번 써고 못 쓰면 요약집을 찾아서 한번 써보라고요. 한번. 뭐라고 안 그럴게요. 아직 암기가 안 됐나 뭐라고 안 그럴게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직까지 못 쓴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야. 공부가 암기가 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써봤어요? 자, 그러면 성립요건 한번 불러봐요. 키워드, 접속, 편의, 그 다음에 접속, 불러, 사인, 그죠? 자, 그러면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뭐예요? 읽어봐요. 자기가 써. 정된 토지의 지목이 대. 몇 퍼센트?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에 걸리더라도 양입에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요걸 써봤으면 이제 우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풀어봐요. 자기가 요걸 외워놓고 문제에다 접목시킬 수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요. 그럼 만약에 테스트를 못 시키면 응용력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외웠는데도 문제가 안 풀린다. 됐어요? 네, 금방 나와야 돼요. 이 문제 4번은 따지는 문제야. 그러면 5, 4, 3, 2, 1로 들어가요. 그걸 짝수 문제 풀 때 감각을 익히라고. 그러면 정답은 5번이야. 볼 것도 없어. 기출문제거든.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가선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잘라봐요. 이거를. 그러면 그게 주된 토지야. 그러면 주된 토지가 얼마예요? 주된 토지가 가소원이죠. 면적이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 근데 유지 줄 쳐놔봐요. 그럼 정된 토지가 지금 된가요? 유지인가요?
유지죠. 그럼 하나 통과했네. 10%를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그렇죠. 봐봐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이 자기가 몸에 체화되면 시간을 정말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몸에 익히라는 거야. 이제 숙제할 때, 짝수 문제를 풀 때. 여기 먼저, 그러니까 요 문제를 풀 때. 그러면 4번 하나 풀어보죠. 가선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고 잘라요. 이게 주된 토지거든. 정된 토지가 대예요, 유지예요? 유지. 10% 초과했나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양입에 제한된다라는 거야. 너는 유지로 살아라는 거야. 독립해서 살아라는 거야. 1번에 한번 가볼까요? 가선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고 잘라요. 그러면 지금 유지의 면적이 얼마예요? 450. 얼마를 초과해서? 330을 초과했다나. 그럼 이때는 양입에 제한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것은 지금 뭡니까? 뭐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응용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응용력이. 한마디로 응용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이건 순발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응용력이야. 자기가 이걸 외워놓고도 문제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응용력이 떨어진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생각을 해야 돼. 특히 뭐라는 거예요? 특히 여분 같은 경우. 근데 여분 같은 경우는 응용력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풀 때 많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푸는 게 좋아요. 응용력이 떨어진 사람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뭐가 좋아요? 한 문제라도 꼼꼼하게 푸는 게. 선생님, 저는 순발력이 떨어져요. 응용력은 있는데 순발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고, 선생님, 저는 순발력도 없고 응용력도 없어요. 그럼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 심각해요. 자, 그래서 문제 4번은 꼭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쭉 한 걸 가서 문제 7번을 가보죠. 문제 6번 갑니다. 자, 문제 6번에다가 요거는 이제 지번이라고 써놔요. 지번. 자, 별표를 5개를 해놔요. 지번은 늘 출제되니까. 자, 지번은 요약집으로 갑니다. 요약집을 먼저 펼쳐요. 이상하다. 자, 지번은 왜 문제를 먼저, 요약집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2페이지. 자, 그러면 만약 여기 암기가 안 되면 답만 불러주고 가야 돼. 6번의 정답은 몇 번? 6번의 7번의 정답은 몇 번? 결론적으로 지번은 앉아나서나 암기가 돼야 된다. 그래, 그래서 요약집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구나. 자, 지번, 이제 리마인드 한번 해봅시다. 지번은 사람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돼요? 이름에 해당되죠? 자, 다 우리 써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약집을 강의를 안 돼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빌려서 한번 체크라도 한번 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369고요. 여기 369의 1이야. 요건 번번이니 부번이에요? 번번. 요거는 번번. 요거는 부번. 요거는 뭐예요? 단식. 요거는 복식. 나란히. 팽식.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그러면 첫 번째 칸으로 가요. 정리합시다. 마인드. 자, 첫 칸에서 우리 의에서 포인트는 개별성이야. 개별성이 키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토지에 붙이는 번호가 바로 지번이라는 것. 자, 표기는 지번은 읽어봐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임야 대장 및 임야대에 표시하는 지번은 숫자 앞이야 뒤야. 무슨 자를 붙여? 산. 임야야 임야 대장이. 임야가 아니라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번은 번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번번과 부번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하며 이 경우 다시 표시는 뭐라고 읽어요? 의라고 읽는다. 자, 지번의 진행 방법, 사기단.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뱀사, 규칙, 불규칙, 농촌지역.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요. 기호식은 홀수 짝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 지역? 시가지 지역. 단지식 특징은 도시개발사. 우리나라가 체크한 거 사기단. 자, 한번 숙제하고 가야 됩니다. 자, 부여 단위는 지역 단위, 도엽 단위, 단지 단위.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것은 도엽 단위 한번 체크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기본 이치에 따른 분류.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시작이야. 그러면 북서기본, 북동기본식은 어디에서 시작해?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남서. 북서기본식은 어디에서 시작해? 북서쪽에서 남동.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 북서기본법. 거기에다 행강편 다 끊어야죠. 요거는 자주 출제됩니다. 자, 지번의 표기 입법 내에서 오른쪽 가봐요. 여기 봐봐요. 요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번번. 요거는 번번과 부번. 나란히. 평행식. 우리나라는 무슨 식 제도다? 평행식 제도. 그래서 오른쪽 평행식. 리마인드 하긴 하고요.
자, 요 4번을 찾으러 와서 이 4번을 오늘 안 하면 문제 풀 의미가 없어. 집안은 오늘 뭐 답만 불러줘야 돼. 답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먼저 집안을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제 들어가겠네요. 자, 초지능에 따른 집안 부여 방법 나와 있네요. 자, 리마인드 합니다. 오늘은 깊이 있고 사수해야 돼. 오늘 해온 것은 이제 시험장까지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기 봐봐요. 등이 뭐예요? 등록전환, 신규등록. 그러면 등록전환과 신규등록은 집안 부여 방법이 동일하죠. 자, 암기됐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요. 자, 원칙. 인적터지의 번번의 부분. 말을 못하면 아직 큰일이야. 아직 암기가 덜 된 거야. 자, A적으로 뭡니까?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세 개의 A가 있죠. 최종 집안, 여러 필지, 멀리 떨어진 경우. 선생님, 저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지금부터 해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해봅니다. 거기 다 줄쳐놓고 정리해놨어요. 등록전환과 신규등록 원칙, 인적터지의 번번의 부분. A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세 개. 최종 집안, 여러 필지, 멀리 떨어진 경우. 최소한은 이거는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분할입니다. 자, 분할은 원칙이 있고 뭐가 있죠? A가 있죠. 원칙. 자, 분할 전 집안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분에 이어서 부분을 이어서 설정한다. A.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자, 합병은 뭐예요? 원칙,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A. 주거 사무실 신청할 때 부여하여야 한다. 자, 지적확정 청량 지역에 원칙이 있죠. A가 있죠. 원칙은 뭐예요? 종전 집안 중 번번. 번번이 적을 때 단지식,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A조건으로. 자, A조건은 번번이 적을 때 A조건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 번번이 제외되는 거 뭐가 있어요?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집안은 뭐 된다? 제외. 이걸 외우지 않은,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하시라고요. 이거는 암기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럼 다시 이제 한번 보죠. 줄 꺼가면서. 자, 등록전환 신규 등록. 어디가 키워드예요? 인접토지의 번번의 부번. 9번으로 가서 최종 번번, 다음 순번의 번번. 첫 강의 듣는 사람 거기에다 줄 꺼놓고. 자, 최종 집안. 2번은 어디가 키워드? 멀리 떨어져. 세 번째는 여러 필지. 이것들은 뭘 부여한다?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자,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자,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요약집 뒤에 등기법 아직 덜 풀었죠? 다음 주에 풀어야 되겠네. 요약집 안 가져온 사람이 4사람이 있어. 사무실에 뭐에다 빌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가져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가져오기만 해봐, 다음 주에는. 자, 4사람이 있어. 자, 뭐예요? 뭐 볼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러면 거기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집 안 가지고 남들한테 민폐키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기출문, 그러면 어차피 오늘 2시까지 문제 계속 풀면 되겠네요. 자, 분할입니다. 자,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 집안은 분할 전 집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집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본번이 부번, 부번 자리를 본번으로 많이 장난친다고. 자, 주거 사무실, 뭐하여?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합병은 뭐라는 거예요? 선순위. 또 하나는 번번정 선순위. 온척. 다만 주거 사무실 뭐 할 때? 신청할 때 부여하여야 한다. 자, 지적 확정 정량은 종전 집안 중 번번으로 부여한다. 이게 원칙이죠. 단 뭐라 그랬어요? 안팎. 안과 밖이죠. 안에 있는 종전의 집안과 지적 확정 정량은 밖에 있는 번번이 같은 집안이 있을 때 그 집안과 경계에 걸쳐 있는 집안은 뭐 한다? 제외된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우측에 뭐예요? 자, 번번에 적을 때 무슨 단위? 블럭 단위. 단지식.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여기에 외울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요거랑 똑같이 준용하는 거 뭐예요? 지, 행, 주. 요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작년에도 2.5점짜리고 재작년에도. 자, 이거랑 똑같이 준용하는 거. 지, 행, 축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집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은 요거랑 똑같이 준용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집안 변경은 인접 토지에 번번의 부번을 부여한다. 어때? X. 집안 변경은 종전 집안 중 뭘로? 번번으로 부여한다. 이거랑 똑같이 준용한 게 3개가 있어요. 지, 행, 축. 본능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지번 변경이야. 그러면 지번 변경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두 번째 쭉. 두 번째 강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요거 몰라서는 안 돼요.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자, 5번은 결번입니다.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 결번대장. 결번대장이에요. 영구히 보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외울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A적으로 사용하는, 결번이 발생하는데 A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 군데 있어. 지축. 그렇죠. 지지축.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지적 확정 정량, 축적 변경. 교통정리 확실히 해놓고 지지축. 무슨 축? 지행축. 근데 여기 선생님 요거 하나 설명해 주세요. 왜 지적 확정 정량 지역이 결번을 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럼 한번 설명해 드리죠.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6번이고, 여기가 6-1이고, 여기가, 자, 7번이고, 여기에 7-1이 있어요. 몇 필지죠? 네 필지죠. 싹 걸어봐요. 도시개발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6번하고 6-1, 7-1이 있네요. 국가가 두 필지로 분할한다면 몇 번? 6번, 7번. 그러면 6번, 7번으로 가죠. 근데 국가가 세 필지로 분할한대. 그럼 종전 지번이 적어요, 많아요? 적죠. 그러니까 7단지, 7단지. 7-1, 7-2. 아까 7-1이 뭐가 생겼어? 결번. 여기 결번을 사용했잖아. 7-1. 그래서 우리 지적 확정 증명은 결번이 발생하도 뭐다? A적으로 결번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결론이 떨어져. 그러니까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뭐예요? 지축. 자, 그다음에 또 지적 확정 증명 지역을 준하는 거 뭐예요? 지행축. 그런데 의미를 잡아놔야 됩니다. 모든 준비 완료. 리마인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어봐요. 그걸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애웠는데 안 풀렸다. 응용력이 없는 거야. 그걸 테스트 해보라고요. 문제 6번 한번 풀어봐요. 지번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자, 문제 6번. 자, 이러 가나 아래로 가나 뭐예요? 어차피 이거는 뭐예요? 30초 안에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선생님 저 30초 안에 문제를 못 풀었어요. 암기가 덜 된 거야. 모르는 게 아니라 암기가 덜 된 겁니다. 그걸 착각하지 말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옳은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 X. 그러면 중문이에요? 정문이에요? 중문. 그러면 어디로부터? 5, 4, 3, 2. 그럼 가봅시다.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지번부여 방법은 읽어봐요. 사기단 도협단위법. 맞네요? 5번 맞네요. 4번입니다. 자, 북서기본법. 가로 글씨 아라비아 국가에 적합한 지번부여 방법이며 아라비아 숫자죠. 우리나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무슨 기본법? 북서기본법. 맞네요. 자, 3번입니다. 도로 중도나 도로. 도로를 툭 치면 기우식으로 가야 되는데 단지식으로 가 있네. 정답은 3번이 되네요. 그렇죠? 3번. 어디가 틀렸어요? 도로 시가지 지역은 단지식이 아니라 무슨 식? 기우식이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지역단위법은 지역단위법에서 뭘 착성하라고 그랬어요? 지읒을 착성하라고 그랬죠. 넓거나 넓지 않거나 넓지 않아. 지적지면의 매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고 잘라요. 도협단위법은 넓은 지역, 넓어 찾아야 돼. 넓어. 경우에 적합하며 우리나라는 주로 무슨 단위법? 도협단위법을 취한다. 맞네요? 지번은 토지의 특정성 찾았다.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무슨 동리로? 법정 동리 단위로. 무슨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뭐예요?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맞네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할 부분이 아니야. 지번은. 지금 왜 지번은 암기를 시켜놓고 가느냐?
그러니까 암기를 시켜놔야 집어는 문제 푸는 머리 재밌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것은 암기가 덜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기본적인 문제예요. 요거는 그냥 요 문제는 거짓 뭐예요? 집안에 이런 문제 형태는 안 나와. 그러면 7번 정도를 풀 줄 알아야 이제 집안은 제대로 푸는 거예요. 자, 문제 7번을 샘플 문제로 잡아요. 그래서 문제 7번 박스를 탁 쳐놓고 집안의 가장 기본적인 샘플 문제다. 풀어보세요. 요거 못 풀면 이제 한 문제 놓치는 거야. 됐어요? 네,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 그렇죠. 옳은 거. 옳은 겁니다. 장문이에요? 중문이에요? 중문. 그럼 5번부터 읽어보죠. 중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감을 빨리 잡으라고요. 그럼 5번 갑니다. 자, 지적소환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결번이 생길 때 찾았다. 결번이 생길 때 이게 중심키야. 그럼 어디로 치고 가요? 결번대장. 무슨 대장 나왔어요? 지번대장. 5번 틀렸네요. 그러니까 중심키를 찾아요. 저는 뭐 시간 줄 때 어디가 중심키인지를 잡아요. 5번 X. 자,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잘라봐요. 자,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찾았어요? 는자 동그라미. 는자가 중심키야. 너는 원칙이야. 원칙이라고 써봐요. 그럼 뒤에 원칙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올 거야. 빨리 찾아봐요. 원칙으로 한다. 그럼 가운데만 확인하면 되네.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는자가 나올 때하고 도자가 나올 때하고 벌써 는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벌써 요 지문에 원칙을 물어본 거거든. 는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러면 4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나머지 지문 한번 볼까요? 합병의 경우에는 잘라봐요. 는자가 나왔어? 도자가 나왔어? 는. 그러면 선순위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돼. 선순위 찾았어요? 예, 나왔어요? 또 하나는 본번 중 선순위를 또 한 번 찾아야 돼. 근데 본번 중 무슨 순위? 최전순위. 오케이? 게임 끝났네. 4번, 3번은 X야. 자, 지번은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뭘로? 지번 부여 지역 단위별로 잘라요.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틀렸네요.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일단 잘라. 원칙이네요.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잘 돼 있어? 예, 그러면 맞네요. 숫자 앞이야 뒤야? 앞에. 무슨 자? 산. 이 정도는 풀어내야 지번은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번은 왜 그러면 왜 암기를 시키는지 아시겠죠? 지금 뭐야? 지번을 암기가 안 되면 문제 자체가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요약집을 가져와서 그래서 지번을 암기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9번 동그라미 쳐놔봐요. 9번은 틀린 사람만 풀어보라는 거예요. 분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분할. 자, 9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요. 거기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뭐 10초 만에, 뭐 5초 만에 나와야지. 지번이 17이래. 17줄을, 자, 17을 세 필지로 분할했대, 안 했대? 했대. 그러면 불러봐요. 17, 17-1, 17-2.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17에서 다시 세 필지로 분할한대. 그러면 읽어봐요. 17, 그 다음에 17-3, 17-4. 정답은 5번. 근데 여기 가로 안에 지번부의 최종 본번은 80번이다.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최종 지문은 안 나왔어. 우리 최종 지문은 어디에서만 나왔죠?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에서 나왔잖아. 그때만 신경 쓰지. 분할은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1번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풀어봐요. 합병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 한번 풀어봐요.
정답은 38번. 그렇죠. 자, 건축물이 소지하고 있었다.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몇 번? 38번. 신청이 있으면 몇 번으로? 10도 다시 4. 그렇죠. 아까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합병은 뭐 할 때 부여한다? 신청할 때 부여해야 되거든. 근데 단서가 만약에 신청할 때라는 단어를 붙이면 38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작년 문제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자, 궁금하면 18번 문제로 가봐요. 요거 풀고 다시 집어넣을 다시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죠. 18번 문제 풀어봐요. 이게 작년 기출문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풀어봐요. 자, 1번은 어때요? 틀려요? 맞아요? 틀렸죠? 뭘로 건쳐야 돼? 시도지사. 2번은 왜 틀렸어요? 숫자, 그게 틀렸죠? 3번은 왜 틀렸어요?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북서에서 남동으로. 분할된 집원의 경우에는 잘라봐요. 넌자가 나왔죠? 그럼 원칙이 나와있죠? 분할된 집원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읽었으면 5번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 5번이 맞다라는 거네. 5번은 축적 변경 줄잖아 봐요. 축적 변경 결번이 발생하죠. 그럼 축적 변경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까 지추 그럼 결번이 생길 때 어디로 간다? 연구 버전 점검은 5번.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야.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적이 12문제 만점을 못 맞춘다. 그러면 게을른 거예요. 사실 암기가 덜 된 상태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